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한 번씩만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총 8가지 경기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 기아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홈팀 삼성이 최근에 안 좋죠.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데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아쉽죠. 자, 어제도 사실 삼성이 후라도에 이 호투가 나와줬는데 이제 불펜이 말아먹고 왔죠. 불펜이 말아먹고 왔고 결국에는 뒷심 싸움에서 삼성이 기아에게 패하면서 경기를 지고 왔고 4연패까지 이 구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삼성이라는 팀은 팀 색깔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득점에서의 강점이 조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득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 삼성이 반등 가능성을 봐줄 수 있을지 요거를 가장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 상대는 기아의 양현종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40kg짜리 14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페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데 장타를 좀 많이 맞고 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 같은 경우에도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뭐 페이스볼에도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냐면 삼성이 자완투수 만나서 팀 OPS가 0.779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가장 이 좌투수의 공을 잘 치는 팀이 삼성이에요. 게다가 이 라팍에서 가져갔을 때 홈에서 팀 OPS가 몇이냐면 0.834 리그 전체 1위. 그래서 사실 양현종이가 과연 라팍에서 삼성을 공략해낼 수 있겠느냐. 페이스볼에 강점이 있고 자원 상대로도 강했었고 특히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양현종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높게 잡아주진 않을게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에이징 커브가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이제 원태인이 등판합니다. 원태인이 등판하는데 자,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 이제 우한 피네스 피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번 시즌 이제 포심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고요. 전체적인 스터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투구 밸런스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나아진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제랑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어제는 사실 양 팀 다 이제 선발과 선발이 잘해줬었던 경기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실 삼성이 조금 양현종을 공략해 주면서 좀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양 팀이 최근에 이 불펜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든지 라팍의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삼성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9.5 오버 가능성까지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KT랑 LG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KT LG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우천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하루 밀렸습니다. 하루 밀렸고 이제 KT는 그대로 배재성을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을 바꿨거든요. 임창규로 송승기에서 바꿨죠.
골드키세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배재성이는 사실 어제와 분석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 유형인데 뭐 전체적인 스터프나 뭐 구위나 나쁘지는 않다. 다만 가장 거스리는 게 뭐다? 좌우 편차. 좌타자를 만나서 좀 많이 약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 좌타자 상대로 POPS가 몇이냐면 0.866. 너무 안 좋았어요. 좌타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좌타자를 만나면은, 좌타자를 강한 팀을 만나면은 사실 좀 안 좋았죠, 많이. LG도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김현수라든지 문보경 또 누구 있죠? 뭐 신민재, 뭐 문성주 좌타 라인, 밸류가 높은 흐름이 좋은 좌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팀에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9리. 뭐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배재성을 만나서 타선이 묶이는 그림보다는 배재성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낮게 가져가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반면에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14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체인지업 그리고 이제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이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가 되게 밸류가 괜찮거든요.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데 KT 상대로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2경기 나와서 10.2이닝 동안 3자책 2.53 이렇게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KT도 최근에 이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나쁘지가 않은 팀에다가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어치는데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임창규가 생각보다 좀 못해줄 가능성 요걸 좀 열어두고 싶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LG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겠죠. 게다가 이제 양 팀의 불펜 구간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KT도 최근에 뭐 이상동이라든지 뭐 전용주라든지 뭐 최동환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고 시점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종합해보면 뭐 LG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하나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롯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롯데가 어제 좀 기분이 나빴죠. 왜냐면은 좀 야심차게 준비해온 벨라스케즈가 뭐 털리고 왔죠. 사실 털리고 오면서 연패 구간이 5연패까지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롯데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몇 점이냐 1.2득점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하나와 1차전, 2차전을 가져가면서 단 한 득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1차전 영봉패, 2차전도 영봉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되게 아쉽죠. 그래서 지금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5리까지 내려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실책만 5개. 결국에 롯데라는 팀 자체가 이런 타선에서의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5리까지 내려와 있다.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을 만난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라든지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직선 구종 대부분이 밸류가 높습니다. 최근에 구위도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었냐면 0.575. 반면에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고승민이라든지 뭐 황성빈이라든지 뭐 김동혁이라든지 좀 좌타 라인들의 활약이 무조건 필요한 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저점의 상황에서 이 좌타 라인 상대로 강점이 있는 류현진을 만나서 원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타선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롯데의 선발은 나균안이가 등판합니다. 나균안이의 피칭 내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145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커터, 스플리터, 3피치로 가져가고요. 최근에 좀 커맨드가 자리를 잡히다 보니까 볼질이 잘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8월달 2번 나와서 11.2이닝 동안 3자책 2.31의 ERA 잘 던져주고 있는 구간이고, 하나도 사실 좀 빠른 타이밍에 나균안을 공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플리터성 공에는 조금 약점이 있다 보니까 좀 휘둘릴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롯데가 최근에 이 불펜에 대한 밸류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불펜들이 하나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롯데도 어제 이제 추격조 대결에서 실점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나균안이가 류현진과 좀 비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상표 에르메스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NC 볼게요. 자, 두산 NC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어제랑 이제 똑같아요. 선발들이 우천 이슈로 그대로 연장이 된 상황이고, 랄리 톰슨과 곽빈의 그대로 똑같은 매치업. 그래서 사실 어제랑 분석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NC 선발 랄리 톰슨 먼저 볼게요. 자,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어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하드웨어도 좋고, 뭐 구속 빠르고, 구위도 좋고, 커맨드도 안정감이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두산 상대로도 5월 24일이었죠. 6이닝 1자책 잘 던졌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도 사실 최근에 이제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타석에서도 수비에서도. 그래서 타점 생산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톰슨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곽빈이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빠른 구속, 전체적인 스토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볼질이 조금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닝, 이팅에서도 좀 떨어지는 모습, 안정감에서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NC를 만났을 때도 곽빈이 NC를 만났을 때도 6월 27일이었죠. 5.1일 동안 6자체 무너졌었던 기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NC가 최근에 타격감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ER 8푼 8리까지 타율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홈런도 7방.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화력적인 측면에서 NC가 이건 좀 압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두산이 이 필딩에서 실책이 최근 5경기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서 곽빈은 어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자기 자신과의 약간 볼질이라는 싸움, 그 다음에 불안한 팀에서의 이런 필딩들,
게다가 지금 NC라는 고점의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NC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랑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랑 키움 볼게요. 요것도 사실 어제랑 똑같아요. 문승원과 알칸타라의 매치업인데 어제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제 SSG 선발 이 문승원이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이 명확하게 좀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4.2이닝 동안 17자책 6.2의 ERA. 그래서 사실 이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뭐 구위라든지 브레이킹 볼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브도 원하는 만큼 제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또 좌타자 만났을 때 또 약했던 부분도 거슬리죠. 좌타자 상대 POPS가 몇이다? 0.82로. 그래서 결국에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를 살려줄 수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괜찮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 안 좋은 흐름이라든지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가 등판하는데 얘는 사실 홈에선 진짜 무적이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아요. 홈에서 이번 시즌 5번의 경기 가져가면서 35.2이닝 동안 2자책 0.5의 ERA. 하지만 원정 6번의 경기에서는 32.1이닝 동안 30자책 8.35의 ERA. 집만 나가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랜더스 필드라는 타자에게 조금 친절한 구장이라는 점도 약간 이제 화력전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것도 어제랑 같습니다, 사실.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국내 야구 다 살펴봤고요.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야 넘어갈게요. 자, 니오넴이랑 지바롯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지바롯데. 자, 어제 이제 예상했던 대로 홈팀 니오넴이 4연패를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일단 타선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양팀의 선발을 비교해 봤을 시에 후쿠시마 렌과 토키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니오넴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자, 후쿠시마 먼저 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스플리터, 3피치 위주의 피칭을 보여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이제 높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지바로 때는 또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타선에서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50km가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다? 0.535. 리그 전체 10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후쿠시마가 좀 잘 던져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바롯데의 선발은 토키토가 등판합니다. 22년도 이후에 첫 1군 등판인데 뭐 피칭 내용은 심플해요. 142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커터, 커브,
뭐 스플리터 이렇게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빠르지는 않아요. 구속이 빠르지는 않고 타자들이 약간 맞춰놓고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니오넴이 사실 연패를 끊고 오기도 했고요. 이제 뭐 당겨치는데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제 펀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오늘 경기장이 될 이 필드, 이 에스콘 필드라는 구장 자체도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분류가 되는 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패를 끄는 니오넴이 다시 한번 흐름을 잡고 연승을 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니오넴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7.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세이브랑 소뱅 보겠습니다. 세이브 소뱅.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소뱅이 최근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6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뭐 확실한 근거를 찾지 않는 이상에는 이 연승을 좀 끊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 소뱅이 최근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선발부터 그 다음에 뭐 불펜, 그 다음에 이제 필딩 능력까지 전체적인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자리가 잘 잡힌 구간이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2실점, 실점을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소뱅의 선발이 오츠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번의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1.39의 WHP와 2.9의 ERA,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체인저,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까지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시즌 초에 조금 부진했지만 최근에 이 무빙볼에 대한 이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성적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게임 연속 6이닝 이상 2자책 이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세이브도 사실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런 무빙볼에 대한 약점이 조금 있는 팀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오츠를 과연 공략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는 끊어준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타카시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페스볼에 대한 이런 구위가 움직임이 이번 시즌 좀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 반면에 소뱅은 이런 직선 구종들을 되게 잘 치는 팀이고 빠른 타이밍에 조금 공략도 가능한 팀이에요. 그래서 타카시가 뭐 스플리터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변화구 라인업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른 타이밍에 공략이 필요하다. 이걸 해줄 수 있는 팀이 전 소뱅은 가능하다고 볼게요. 근데 이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뭐 거의 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뒷심 싸움에서 이 불펜에 대한 구간, 소뱅은 최근 5경기 불펜에서 실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세이브는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소뱅이 연패가 끊어질 만한 지표가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소뱅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오릭스 라쿠텐 볼게요. 오릭스 라쿠텐. 자, 이 두 팀은 이제 좀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은 최근 양 팀 다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타격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팀들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쿠텐은 특히나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2득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적립해주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득점 대비했을 때 실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진에 따져봤을 때 별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라쿠텐은 화력으로 좀 경기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타지마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뭐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볼끝도 괜찮거든요. 지성팡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라쿠텐을 만나서는 총 4번의 경기에서 25이닝 동안 3자책 1.08의 ERA를 기록하면서 라쿠텐을 만났을 때마다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타지마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은 구간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오릭스가 최근에 필딩이 괜찮거든요. 야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타격도 타격이지만 이 필딩에서 실책이 최근에 많이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타지마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타지마가 오늘 못하더라도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온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라쿠텐의 선발은 후지가 등판합니다. 140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뭐 구종은 다양한데 이번 시즌 사실 가장 좀 아쉬운 게 뭘까요? 후지 입장에서는 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있거든요. 홈에서 4번의 경기에서는 24.1이닝 동안 3자책 1.11의 ERA, 하지만 원정 11번의 경기에서는 59.2이닝 동안 25자책 3.77의 ERA. 오릭스도 사실 이번 시즌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되게 강했었던 팀이에요. 이번 시즌 자완투수 상대로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95.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니혼엔 다음으로 잘 치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 야수들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고 타선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이제 뭐 후지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좀 떨궈줄 수가 있겠죠. 이거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최근 흐름이 뭐 두 팀 다 이 불펜에 대한 뎁스라든지 밸류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 최근 흐름은 이제 라쿠텐이 명확하게 좀 안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 뭐 오릭스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또 같이 열심히 살펴 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 저의 방송이 만약에 좀 도움이 됐다. 뭐, 그러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조금 있다가 MLB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